자, 지구과학 해볼게요. 페이지 47쪽인가요? 네. 아니에요? 47분 어디냐고. 49쪽이요? 어? 아, 좀 알려줘. 49쪽부터야? 오케이. 페이지 49쪽 16번부터인가요? 네. 자, 페이지 49쪽 16번 답 불러드릴게요. 16번의 답은 4번, 17번에 2번, 18번에 5번, 19번에 5번, 20번에 1번, 21번에 3번, 22번도 3번, 23번도 3번, 24번에 디귿, 25번에 5번, 26번에 3번, 27번에 공기가 상승하면 기압이 낮아지므로 부피가 팽창한다. 그 결과 온도가 낮아져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만들어진다. 다시 읽을게요. 공기가 상승하면 기압이 낮아지므로 부피가 팽창한다. 그 결과 온도가 낮아져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만들어진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공기가 상승하면 기압이 낮아지므로 부피가 팽창한다. 그 결과 온도가 낮아져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만들어진다. 28번의 답은 구름 속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하여 커지면 비가 된다. 구름 속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하여 커지면 비가 된다. 충돌해서 커진다.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혀서 커진다라는 표현이 핵심 키워드예요. 자, 질문 해봅시다. 질문 좀 해보세요. 없어? 21번. 응? 21번. 크게 얘기해. 21번. 21번이요? 네, 21번이요. 또요? 18번이요? 맞아요? 또요? 18번 해볼게요. 그림같이 두 개의 패트리 접시에 물을 가득 담고 한쪽은 수조로 덮고 다른 쪽은 덮지 않은 채로 며칠 동안 놓아두었다. 뭐가 일어날까요? 일단 증발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가와 같이 막아놓으면 증발한 수증기가 따로 어디에 못 가. 그러니까 그 내부가, 수조 내부가 습도가 높아진다고요.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증발은 더 이상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지. 가볼게요. 줄어든 물의 양은 나가 많다. 맞네요. 니은 며칠 후 가 접시에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물 분자의 수가 같다. 예,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 접시에, 패트리 접시에 물의 양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빠져나가는, 그 증발해 나가는 물 분자의 양이나 수증기가 다시 어떻게 물 분자로 들어온 양이 서로 똑같은 거야.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이걸 유식한 말로 동적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쓰세요. 니은 옆에다 써. 동적 평형. 동적 평형.
증발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증발하는 양하고 응결하는 양이 같은 거예요. 18번에 미에는 뭐라고 쓴다? 동적 평형. 동적 평형에 의미하는 건 뭐라고? 증발하는 양하고 수증기가 물방울로 다시 바뀌는 응결하는 양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니은 맞겠죠. 디귿 공기 중에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맞아. 무한대로 계속 빠져나가면 계속 줄어들어야 돼. 그런데 공기 중에서 어떻게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걸 뭐라 부른다? 6글자 포화 수증기량이라 부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답이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21번 이슬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틀린 거.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화되는 온도가 맞아요. 이슬이 맺힌다, 응결이 맺힌다는 것은 포화 수증기의 온도, 포화되는 시점의 온도를 뜻하는 거 맞습니다.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이다 맞고요. 기온이 낮아지면 이슬점도 낮아진다. 이게 틀렸네요. 이슬점에 영향 주는 건 딱 한 가지뿐이 없다 그랬죠.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은 거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적으면 이슬점이 낮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4번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이슬점이 높아진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맞고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수증기량과 같다. 현재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과 같아졌으니까 그 시점부터 응결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해됐죠? 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1쪽 만점 도전하기 풀었나요? 7번까지 다 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뭐 올라간다? 오늘은 페이지 52쪽 기하, 그 다음에 해류풍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오늘 진도 한번 봐보실래요? 진도 52, 53, 54, 55도 하냐? 아니면 52, 53만 하냐? 53까지. 53까지요? 네. 52, 53만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뭐가 나오냐? 기압이 나옵니다. 기압. 페이지 52쪽 기압이 나와요. 기압이 뭘까요? 에? 기체의 압력이에요. 뭐라고요? 기체의 압력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원래 압력은 어떠한 면적을 누르는 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압력은. 근데 기압은 조금 달라요. 기압의 방향이 그럼 누르면 아래쪽이야? 그렇지 않거든. 모든 방향이야. 기압은. 그러면 누르는 건 아닌 거잖아. 그치? 자, 기압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기압은 기체 분자 충돌 때문에 생겨요. 충돌. 기체 분자가 와서 여러분들을 때리는 거야. 뭐 한다고? 때린다고. 부딪힌다고. 근데 위에서 아래로만 부딪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기체는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끊임없이 부딪혀. 어디서? 사방으로. 기압의 방향은 모든 방향이라고. 뭐라고?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기압의 방향은 아래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자, 우리는 공기가 지구에는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 공기에 의한 압력을 뭐라 부른다? 대기압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대기압. 대기압은 기본적으로 몇 기압이야? 1기압이라 얘기를 해요. 얼마나 얘기한다고? 1기압. 이거 알아야 돼. 외워야 돼. 1기압은 똑같은 값이 얼마냐? 1013 헥토파스칼. 뭐라 읽는다? 읽어봐. 헥토파스칼 숫자까지. 1기압은 얼마다? 1013 헥토파스칼이 1기압이다 라는 건 기억해야 돼. 외워야 될 숫자예요. 1013 얼마라고? 1013 헥토파스칼은 760mm Hg. 이건 뭐라 읽는다고? 밀리미터 Hg. 뭐라 읽는다?
밀리미터 HG. HG가 뭐예요? 순이에요. 순. 뭐라고요? 순. 순 기둥 760mm가 그 기둥의 높이 760mm가 눌러주는 그 압력이 대기압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760mm는 몇 미터냐? 0.76. 0.76m 단위도 얘기해야지. 0.76m잖아, 그치? 1m가 1000mm니까. 그럼 760mm는 원제야 몇 센티냐? 70. 네, 76cm예요. 쉬운 기둥 760mm에 해당하는 쉬운 기둥이 눌러준 압력이 1기압이다라는 것. 또 하나 더 10m에 해당하는 H2. H2가 뭐예요? 물 기둥 몇 미터? 10m가 눌러주는 압력이 1기압하고 P가 똑같아요. 오케이? 자, 토리첼리의 실험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토리첼리 실험. 자, 이게 전부 다 수은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수은이에요. 수은. 수은은 밀도가 꽤 커. 금속인데 상온에서 뭐로 존재한다? 액체로 존재하는 거. 이게 수은인데요. 여기다가 수은 기둥이 가득 들어있는 기둥을 1m짜리, 요 높이가 1m짜리인데 여기다 가득 채워놓고 거꾸로 뒤집었어. 그랬더니 수은이 내려오다가 멈췄어. 얼마만큼? 요 높이가 이게 수은이야 전부 다. 76cm에 해당하는 높이에서 멈춰버렸다고. 왜 멈췄을까? 왜 멈췄냐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공기가 때려주는 힘이 있겠죠. 이게 1기압만큼 있다고. 대기압 1기압만큼이. 그럼 요 수은 기둥 76cm에 해당하는 놈이 지구 중력을 받아서 얘도 내려오려고 하겠지. 그 내려오려는 거 하는 거랑 뭐 대기압이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은 기둥 76cm에 해당하는 압력을 1기압이라 부르는 거라고. 자, 그럼 여기는 뭐야? 수은이 원래 여기 꽉 차 있었거든. 꽉 차 있던 수은을 거꾸로 뒤집었더니 쭉 밀려 내려왔어. 그럼 여긴 아무것도 없겠지. 여기는 진공이라고. 뭐라고? 진공이라고. 아무것도 없다.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조심할 건 이 수은 기둥을 똑바로 세우든지 기울이든지 상관없어. 1기압에서는 수직 높이가 얼마가 된다? 항상 76cm가 된다. 기울이든지 상관없어. 수직 높이는 항상 얼마 된다고? 1기압하에서 76cm가 돼. 선생님 봐. 그런데 기압이 1기압보다 낮을 때도 있어요. 기압이 1기압보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기압보다 낮아. 그럼 수은 기둥의 높이는 76cm보다 높을까 낮을까? 당연히. 왜? 여기서 누르는 게 약해졌다고 얘야. 그럼 얘는 더 높아지냐? 여기서 세게 눌러야 얘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주변 기압이 1기압보다 낮으면 76cm보다 수은 기둥이 낮아질 거고 1기압보다 높으면 76보다 커질 거라고. 이해돼? 네. 수은 기둥의 관이 얇든 굵든 상관없고 관을 기울이든 똑바로 세우든 상관없이 1기압에서는 얼마라고? 수직 높이가 76cm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라고요. 이해됐어요? 자, 여러분들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공기가 많아져요? 공기가 적어져요? 공기 적어집니다. 그럼 기압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바람을 할 거예요. 뭘 할 거라고? 바람. 일단 뒤에서 고기압 저기압을 할 건데 미리 해놓고 가자. 자, 고기압. 고기압이 뭘까요? 높은 기압. 맞아. 고기압의 정의는 주변보다 많은 거리. 기압이 높다. 높은 지점이에요. 주변보다 높은 거야. 얼마 이상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 1기압보다 높다 이런 게 아니라 단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지점은 고기압이라 부르고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지점은 뭐라 부른다? 저기압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 이상 이런 거 없어. 자, 여기 보자. 여기가 고기압이에요.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요. 기압이 높다라는 말은 공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죠. 왜 많아졌을까, 공기가? 바람. 어? 바람이요. 위에 있던 공기가 아래로 내려와서 그래. 여러분 고기압 저기압 따지는 건 다 사람이 사는 지표면 근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기는 끊임없이 순환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 내려가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는 지점도 있고 내려가는 지점도 있을 거예요, 공기가. 그치? 그럼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공기량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져. 그러면 거긴 저기압이야. 그럼 위에 있던 공기가 내려오는 지점은 거기는 공기가 많겠지? 그럼 거기는 고기압이라. 그래서 중요한 건 고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생긴다, 하강 기류가 생긴다. 고기압이 왜 기압이 높다 그랬지, 얘야? 공기가 많아서. 공기가 많아지려면 위에 있던 공기가 내려와야 돼? 아래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돼? 위에 있던 게 아래. 너 아래 동네 살아? 위 동네 살아? 너 위 동네 살아? 너 새들이야? 땅바닥에 붙어 살잖아. 뭘 몰라 모르게. 위동네는 땅 뭐? 그 시골 아래. 그만해.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윗마을 아랫마을? 진짜. 그래서 고기압은 왜 고기압이다? 위에 있던 공기가 내려왔어. 무슨 기류? 하강 기류. 무슨 기류? 하강 기류. 그럼 얘는 주변보다 공기가 많아졌지. 이 많아진 공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공기가 적은 쪽 어떻게 될 거야? 당연히 밀려가겠죠. 그럼 기압이 높은 쪽에서 기압이 낮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해. 그걸 보고 뭐라 본다? 두 글자? 바람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 본다? 그럼 바람은 기본적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겠죠. 그런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뭐예요? 자전을 해요. 뭘 한다? 그래서 불어 나가는데 똑바로 못 불어 나가요. 지구가 회전을 해서 조금씩 휘어진다. 우리가 사는 곳은 남반구야, 북반구야? 북반구야. 지구를 반으로 잘랐을 때 적도 위쪽은 북반구, 적도보다 아래쪽은 남반구라 부른단 말이야. 우리는 북반구죠. 북반구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갑니다. 무슨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불어나가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북반구 저기압은 왜 공기가 적어요? 여기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무슨 기류? 상승 기류가 생겨요. 그래서 기압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니까 공기가 이쪽으로 불어 들어가겠죠?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곳은 북반구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얘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거고 이 방향이 실제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고 나오니까 따라 시계 반시계 바꿔진 거지. 이해됐어? 저거 기억해야 돼. 자, 페이지 53쪽을 보시면 뭐가 나온다? 해륙풍이 나옵니다. 해륙풍. 요거는 뭐 하면서 우리 배웠어요? 비열. 예, 비열 얘기하면서 배웠던 거 똑같은 거야.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지구에서 보자고. 그럼 또 육지하고 바다하고 누가 쉽게 가열되고 누가 쉽게 식어요? 육지가 쉽게 가열되고 쉽게 식겠죠. 넌 왜 이상한 동네에 사니? 니네 동네는 낮에 바닷가가 더 뜨겁니? 바다가? 와, 바닷물에 들어가면 개 뜨거워서 나와야 돼? 그래서 어디 모래사장에서 식혀야 돼? 왜 이상한 동네에 살고 그래? 누가 더 쉽게 가열되고 누가 더 쉽게 식는다고? 육지가 더 쉽게 가열되고 육지가 더 쉽게 식어요. 이런 걸 보고 비열이 크다 작다? 비열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다가 비열이 크고 육지가 비열이 작아서 똑같은 영향력을 받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육지는 금방 데워지고 금방 식고요. 바다는 쉽게 안 데워진다는 거. 이거 비열 차이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아? 여기 보자. 펜 노라고. 해륙풍을 설명해 드릴게요. 해륙풍. 하루 중에서 낮과 밤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낮에 여기 보자. 낮. 여기가 육지예요. 여기가 바다예요. 자, 낮에는 어디가 온도가 높아요? 육지가 비율이 작으니까 쉽게 가열돼서 온도가 높아요.
여기는 온도가 낮고요. 잘 봐. 여기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 있던 공기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가 생긴다고? 상승기류가 생겨요. 맞아? 그럼 여기는 공기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적죠. 그럼 여기는 기압이 높아요, 낮아요? 맞아요. 낮아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온도가 낮아요.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 위에 있던 공기가 아래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는 공기가 많으니까 기압이 높아진다고요. 공기가 이렇게 순환한다, 이렇게. 그래서 낮에는 무슨 풍이 부는 거야?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가죠? 해풍이 부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보면 온도가 높은 쪽은 기압이 낮네요. 온도가 낮은 쪽은 기압이 높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밤이 되면 누가 더 금방 식어요? 육지가 더 금방 식겠죠? 그럼 육지가 온도가 더 낮아요. 바다가 온도가 높아. 그럼 거꾸로 여기서 상승기류, 여기서 하강기류. 그러니까 어떻게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로 불겠죠? 그래서 뭐가 분다고? 밤에는 육풍이 분다고. 그럼 낮과 밤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런 바람을 뭐라 부른다고? 해육풍이라 부른다고. 이해됐어? 자, 이번에는 계절풍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뭐 할 거다? 계절풍. 우리나라는 주변에 대륙의 끄트머리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면이 바다가 되어 있어. 그래서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육지예요. 자, 겨울철 해볼게요. 어느 철 해볼 거다? 겨울철. 겨울철에는 어디가 온도가 높아요? 육지가 온도가 높아요? 바다가 온도가 높아요? 육지가 온도가 더 낮겠죠, 겨울철에. 더 빨리 식을 거 아니야. 육지가 비율이 작으니까 얘야. 그래서 어디가 온도가 높아요? 겨울철에는 육지하고 바다하고 바다가 온도가 높죠? 여기가 온도가 낮다고요. 그럼 온도가 높으면 상승기류가 생기는 거잖아. 그럼 여기 공기가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잖아. 지표면 구체에서 기압이 낮아진 거지. 여기는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아진 거지. 기압이 높은 쪽에서 기압이 낮은 쪽으로 공기가 불어올 거라고. 이렇게. 이거 무슨 풍이야? 해풍. 뭔 태풍이야, 미친 듯. 거기. 아, 태풍이란다. 미래 동생 겨울철에 태풍구냐? 무슨 풍? 북서쪽에서 불어온다 그래서 북서풍. 북서풍이 분다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이 불어요. 여름엔 거꾸로 남동계절풍이 분다고. 원리는 똑같아. 해류풍은 하루에 낮과 밤에 한 번씩 바뀌는 거고, 이거는 계절에 따라 바뀌는 것 뿐이지 원리는 똑같다고. 육지와 바다의 뭔 차이? 비열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됐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언제 이해됐어? 자, 53쪽 계산 다지기 문제 풀어드릴게요. 1번 기압의 증거로 옳은 것 OX 문제네. 1번 타이어에 공기를 넣으면 팽팽해진다. 기압의 증거 맞잖아. 5. 2번 빈 음료수 팩에 공기를 빼면 찌그러진다. 이것도 기압이 있으니까. 5. 모래는 물보다 빨리 가열되고 냉각된다. 이거는 비열 차이 때문이잖아. 기압하고는 전혀 관계없지. X. 2번 기압에 대한 OX 문제. 수은기둥 약 76cm에 해당하는 기압을 1기압이다. 맞죠? 1기압은 약 1014헥토파스칼. 맞지? 외워야 돼 이거. 토리첼리 실험에서 유리관의 기울기를 기울이면 수은기둥 높이 안 달라져. 바깥이 1기압이면 항상 수은기둥의 수직 높이는 76cm로 일정하다. 토리첼리 실험에서 가는 유리관을 사용하면 수은기둥 높이가 높아진다. 아니라고. 가는 유리관은 굵은 유리관은 상관없이 1기압입니다. 얼마라고? 76cm라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진다. 맞잖아. 공기량이 줄어드니까. 5. 같은 높이에서도 장소에 따라 기압은 당연히 변하겠지. 상승기류 또는 하강기류에 따라서. 3번 그림은 바람이 부는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A는 공기가 상승하죠. 그럼 공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지. 자, A에 알맞은 말을 써. 왜 A 지점에서 올라갔을까? 가열돼서. A는 뭐? 가열.
B는 상대적으로 냉각. 그러면 공기는 어디가 많아진 거야? A가 많아졌어? B가 많아졌어? B 그럼 어디서 어디로 바람이 불어야 돼? B에서 A B에서 A로. 그럼 C에서의 화살표 방향은 어느 쪽으로 쓰면 돼? 왼쪽을 가리키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바람은 항상 기압이 높은 쪽에서 기압이 낮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게 곧 바람이 된다고. 이해됐어? 4번. 각 그림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동그라미 치래요. 자, 1번은 무슨 풍이냐? 해풍이네. 낮이야 밤이야? 오늘 수업을 안 듣지 새끼야. 나 야, 지금 막 했는데 해풍은 언제야? 밤. 저러고 있네. 설명했잖아. 낮에 해풍 부는 거. 이러니까 내가 수업을 안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변명해. 맞자? 변명할 수 없다면 네가 수업을 안 들었다는 증거가 지금 제시된 거잖아. 반론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응 인정하고 있네. 뭐 어떻게 하면 돼? 쳐 맞으면 되지. 아무 소리 없네? 맞자는 얘기 시인을 한 거잖아. 맞자? 콜.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아니야? 고개만 흔들네? 왜 고개 흔들지? 아유 수업 이건 뭐냐? 아 처먹기만 하고 수업을 들어야 수업을 수업 왜 들어? 싸우자는 거야? 아유 수업 좀 들어. 에휴 앞에 봐. 너 뒤에 보면 싸대기 맞는다고 했어 안 했어? 아니 뒤에서 차에서 뒤에서 네가 아무 짓도 안 해도 찔렀어? 야 진짜 글쎄요 아까 네가 쳐다보다 쳐 올렸잖아. 아 아니에요 종이 조금 내가 이래서 니들 뭐 떨어졌더라고 하는 거야. 그만해. 얘야 겨울은 좀 뒤질라고. 진짜 뒤질. 얘야 니네들 둘이 쳐 놀고 나서 서로 개업을 한 척해. 진짜 개웃겨. 개 짜증나. 아 얘야 됐어. 지금 하나 두 번 누가 시작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얘야. 넌 그리고 참? 너 억울해? 아 진짜 얘야 너 말뜻 이해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상황 하나만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너한테 떨어지라고 했던 거야. 응? 그리고 네가 뒤 돌아보면 내가 싸대기 치겠다고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되지. 네가 얘기하는 거잖아. 네가 약속한 거고 지켜야지. 그래 건드려도 지켜야지 새끼야. 그 자신이 없으면 옮겨 써야지. 결론은 피해자지 항상 너는. 억울하지? 어휴 진짜 징그러워. 진짜 억울한 건 나야. 왜 니들 같은 건 내가 전생에 나를 팔아먹었지. 니네 둘을 만나고. 아씨 착하게 살아야 돼. 아유 나이. 언제야? 낮에는 무슨 풍? 해풍. 참 열심히 설명해놨더니 낮에는 육풍 있죠. 그래서 4번에 1번은 낮, 2번은 해풍, 3번은 지금 육풍이 불고 있죠? 육풍은 밤이에요. 그럼 3번은 밤, 4번은 육풍. 그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아무 생각 없이 동그라미 치지 말고. 페이지 57쪽 58쪽이 숙제예요. 13문제. 페이지 61쪽에 있는 두 문제 1번, 2번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페이지 61쪽 1번, 2번을 제가 지금 풀겠습니다. 61쪽 1번.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에서 부는 계절풍을 나타내는 거다. 자, 계절풍의 풍향 뭐야? 어디서 불어와? 북쪽하고 서쪽에서 불어오고 있지? 그래서 북서풍이야.
소나타기 북서풍은 어느 계절이야? 겨울. 겨울철이야. 그럼 당연히 기압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육지가 기압이 높은 거고 바다가 기압이 낮은 거겠죠? 그럼 답은 뭐예요? 온도는 당연히 바다가 온도가 높을 거 아니야? 겨울철에, 그지? 그럼 답이 뭐냐고? 답은 1번이네요. 아유 시끄러운 것들. 2번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부근의 등압선도를 나타내는 거다. 여러분 A 보실래요? 거기 나와 있는 숫자가 기압이에요. 그럼 A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지점이에요, 낮은 지점이에요? 높은 지점이죠. 그럼 A는 쓰세요. 고기압이라고. A 옆에다 써. 뭐라고? 고기압이라고. 고기압은 왜 공기가 많아졌어? 공기가 많으니까 고기압이잖아. 상승기류, 하강기류. 여러분들은 땅바닥에 사니까 위에 있던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 공기가 많아지는 거죠. 고기압은 상승기류다, 하강기류다? 하강기류다. 그래서 하나 지웠네. 하강기류라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그랬죠? 그러면 하강기류가 있고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는 거 뭐야? 답 몇 번이냐고. 2번 되겠죠? 하강기류가 있으면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 몇 번? 2번 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61번에 2번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된다. 그 얘기겠네. 이해돼요? 돼, 안 돼? 되죠? 에휴. 자, 나머지 시간 동안엔 숙제하겠습니다.